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제 책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보기도 하고 가끔 전자책으로 이제 이북 리더기도 보기도 하고요. 보통은 책을 좀 구매해서 보려고 하는 편인데 대신 책을 구매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저한테 잘 맞는 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독할 확률이 높은 책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 이런 책들 위주로 좀 구매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저 편향독서는 도대체 어떤 책을 구매해서 이제 보관하면서 또 어떤 책을 주로 읽는지 좀 같이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책장 소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지금부터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추천책 위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책장은 지금 거실에 있는 책장인데요. 저희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집 구조가 여기에 TV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TV 설치하는 단자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소파를 놓고 대신에 보통 분들이 소파를 놓는 자리에 저희는 이제 책장을 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좀 이렇게 꽂아놓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내가 좀 인문학 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책들이 여기에다 꽂혀 있어요. 뭐 생각의 탄생이라든지 진리의 발견 같은 책들. 여기에 누구나 다 제목은 알고 계시는 코스모스입니다. 칼 세이건의 작품이죠. 우리 인간이 우주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또 인류는 어떻게 우주를 더 알아갈 것인가, 이런 역사가 좀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칼 세이건이 과학자잖아요. 근데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문장 자체가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이 그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봤을 때 이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우주에 굉장히 지구는 조그만데 그 조그만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더 개미처럼 먼지처럼 작을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우리가 내려놓을 거는 좀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이제 인생을 의미 있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성찰까지도 하게 했던 좀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엔드 오브 타임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의 책인데요. 이 책은 유시민 작가님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계속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과학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 과학 분야 중에서도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물리학이거든요. 다 읽고 났더니 기억나는 거는 원자, 원자는 무엇인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찰나의 삶, 좀 짧게 잠시 스쳐가는 삶을 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나가야 하는지 이런 좀 성찰도 하게 됐던 책인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류 끝에는 무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앤드류 솔로몬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보통 앤드류 솔로몬은 한낮의 우울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울증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상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청각장애인이거나, 다운증후군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성에 관한 아이라던가, 성소수자라던가, 이런 아이들을 부모들이 케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거잖아요.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해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세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인류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차이는 비정상인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되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어서 좀 되게 흥미롭게 읽은 책이고요. 페이지 수는 보시면 또 2권짜리고 해서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근데 재미있어요. 워낙 이제 실제 한 300명의 가족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실 사례들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조너선 화이트의 책 2권 나쁜 교육과 바른마음이 있는데요. 바른마음은 제가 이거 언제 읽었냐면 2010년도 10월에 읽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벼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덕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정의라는 거는 무엇일까? 제일 와닿았던 게 진보는 좀 추상적인 의제들을 많이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뭐 정의라던가 공공선이라던가. 그런데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정의로 많이 좀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익,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 뭐 애국심,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진보보다 보수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기가 더 쉽지 않나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독하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 책 프리바라라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거 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프리바라라는 뉴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검사장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장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해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해임을 해서 더 유명해지. 네, 이런 검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으로 인해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법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판사님들이나 법원에서 제 윤무를 따질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게 일단은 유리하게 좀 판결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와닿았던 문장 같고요. 휴먼카인드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책이고, 거기에 유발 하라리 3부작 저에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3부작은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피엔스 가장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피엔스도 좋았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하는 호모데우스도 좋았고요. 저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거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요거였어요. 좀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은 그냥 잉여인간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필요하지 않은 인간.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했던 책이고요.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코로나 전국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좀 읽어봤던 책이고요. 구독자분들께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승섭 작가님의 이제 교수님이시죠. 여기 책 3권입니다. 김승섭 교수님은 보건학자신데요. 이제 사회역학을 하세요. 이 사회역학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내 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는 사회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다. 그거를 이제 반대로 찾아나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릴레오 북스에 한번 김승석 작가님이 나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세월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떻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찾아나가면서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책으로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분들 편에 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도올 교수님의 우리 너무 몰랐다입니다. 요거는 4.3 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준 책이세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좀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김동춘 교수님 책 3권 있습니다. 순서대로 출간된 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왜가 제일 먼저 출간됐고요. 대한민국은 어디로가 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시험능력주의. 저는 이렇게 3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3권 다 좋아요. 일단 대한민국은 왜는 우리의 주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우리가 왜 친일 친미 세력을 띠는 보수 세력이 존재하는지 왜 그런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지에 대한 좀 뿌리를 찾아나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책이라서 좋았고 시험 능력주의는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도 그게 과연 그 아이만의 능력일까?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이 사람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주고 하잖아요. 이게 좀 허상이지 않나. 이 능력이라는 것 밑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라던가 지역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준 책이라고 보면 됐고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한 책 있죠? 네. 제가 김어준 청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김어준 청수님이 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김용민 PD님이 김어준 총수님하고 팟캐스트 같이 하실 때 평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소개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 돼 있는지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대학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요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은유 작가님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유 작가님 너무 좋아해요. 꾸준히 이제 르포 작가신데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글로 이야기로 인터뷰로 쓰시더라고요. 특히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막 그런 책이었는데요. 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취업하잖아요. 2학기 돼서 이제 불안정한 노동 구조에서 이제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례를 인터뷰를 해서 엮은 책인데 저도 이제 그때 아들이 고등학생 때만 이때 읽었던 책이라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좀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있는 건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밑에 소설책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준파라리 책 좋아해요. 네, 문장이 좀 사실적이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좀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장들이 좋기도 하고 미국 이민 세대로서의 자란 그 정체성이 소설에 굉장히 많이 잘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좋아서 많이 읽고 스토너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제 인생책인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저는 켄 리우 작가님 책은 우리나라 출간된 것 중에 지금 3권 갖고 있거든요. 종이동물원도 재밌게 읽었고 저는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이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저는 김초엽 작가님을 좋아해서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제가 SF 소설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를 좀 느끼게 해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은 좀 많이 좋아하는 작가라 많은 분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상대적으로 한국 소설들 현대 작가님들 소설을 좀 덜 읽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현대 작가님들 중에서 읽는 분들이 이제 최은영 작가님 정도. 네, 그리고 젊은 작가상도 좋아하셔서 이제 모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읽으면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좀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한 가지 주제로 몰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 갖는 작가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한 2번 샀다가 그냥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보는 정도로 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제 제 인문학 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예루살렘의 아이만 너무 잘 아시죠? 한나 아렌트 책인데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라고 하는데 저 이거 책 읽을 때 진짜 곤욕스러웠어요. 왜냐면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번역체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그 번역 문장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너무 좀 곤욕이다 이러면서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출간되면 번역가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좀 다시 구매해서 읽어볼 의향이 있는 그런 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재밌어요. 좀 대중적인 책인데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제가 진짜 과학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 쉽게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작가님 쓰셨는데 이 책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후 작가님 책에 뭐가 있나 하고 막 검색을 해볼 정도로 이런 책이었었거든요. 쉽게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소개해드렸죠. 우리 이용마 기자님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시거든요. 제 인생 모토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미있고, 여기는 이제 여성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장애라던가 뭐 늙음이라던가 돌봄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책들 조금 모아져 있는데요. 이거 노란 들판의 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냥 사람 쓰신 홍원전 작가님의 책이에요. 노들 야학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활동을 그만두면서 뒤풀이처럼 쓴 책이거든요. 이 책 진짜 너무 좋아요. 이번 4월에도 장애인의 날에 이제 이동권 투쟁 있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 정상인들의 불편함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책 한번 읽고 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요. 강남순 교수님 이 책 정말 좋아요. 야, 나는 우리나라 페미니즘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야, 페미니즘 걔네들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강남순 교수님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성, 거기에 우리 뭐 장애인, 거기에 아이들, 거기에 좀 소수자들, 성소수자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빈민, 난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로 규정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페미니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페미니즘에 대한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 책 진짜 추천하는 책. 그래서 페미니즘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셔도 좋고 남자분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추천해 주셨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들이 조금 더 유전학적으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과학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막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노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던가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저 이런 책들도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그 독립서점에서 한 권씩 주워온 책이거든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아곡해한 여자친구,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김홍비 작가님 책인데 이거 그냥 재밌어요. 네,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맥주 한 잔 먹고 싶기도 하고 책도 보고 싶기도 할 때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읽으시면 너무 즐겁고 유익하게 하하하하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제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또 제가 김두식 교수님을 좋아해요. 김두식 교수님 책 지금 제가 3권 갖고 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헌법의 풍경.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탄탄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얼마나 군림하려고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란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써준 책이거든요.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 지금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고, 옆에 탄소로운 식탁은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지금 기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해주는 이런 책이거든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로 지어진 채소를 먹으면 기후위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채소 식단을 먹더라도 기후에 영향을 준다,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익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책 전태일평전. 요거는 소개도 한번 해드렸지만 전 진짜 많은 분들 꼭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건설노조라던가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그분들이 기종노조야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건폭이야 이렇게 혐오까지 가게끔 국가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대 노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줄 수 있는 전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태일평전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옆에 보통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 유명한 에세이들은 다 갖고 있어요. 뭐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던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 취재천의 공부 요거 추천합니다. 저도 40대인데 공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항상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가 왜 평생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책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밑에 보시면 고전 책들이랑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여기는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 보셨죠? 이거 제가 책 중고로 산 게 아니라 새 책 산 거였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읽어서 책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지금도 꺼내보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논어인데, 논어는 저희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논어를 2권을 사서 읽었었는데, 이 책은 보시면 우리 하은이랑 아빠랑 읽었던 책이고, 저랑 아들이랑 읽었던 책은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 가지고 가서 지금 집에는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우리 하은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나름 되게 이렇게 줄도 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주가 뭔지 몰라서 벌주는 벌로 마시는 술이라고 네, 우리 아니 이렇게 메모까지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자고 해도 어림도 없어서 네,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계 문학이 좀 꽂혀 있는데, 엘레나 페렌데 나폴리 사부작, 저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요거는 이탈리아의 역사를 살아가는 두 여성을 통해서 우정을 얘기하면서 인생을 얘기하는 그 여성 서사에 대한 책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읽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탈리아 역사라던가 뭐 이제 남자와 여자의 계급 차이라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급 차이라던가 그 당시 이탈리아의 노동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를 많이 던져줬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이야기의 재미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재독을 다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 말고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책 읽기를 하고 싶은 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전쟁과 평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올해의 대작으로 선정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올해의 대작으로 읽는 책들은 좀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읽었는데, 읽는 방법이 전쟁 소설로도 읽을 수가 있고 역사 소설로도 읽을 수가 있고 로맨스 소설로도 읽을 수가 있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로맨스에 빠져서 좀 읽었던 책 같은데, 전쟁과 평화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유익하고 즐거운 독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은 원래 저희 아들 방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저희가 침대 구조도 바꾸고 책꽂이도 드리고 해서 제가 서재로 만들어서 지금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에 앉아서 보통 이제 책을 보는데 이 방이 제일 구석에 있어서 집에서 제일 조용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서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민음사 책들 따로 이렇게 모아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자 책들 중에서는 저는 안나 카레니나가 제 인생 최고의 책이에요. 톨스토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했던 책이고, 겨울이 되면 읽고 싶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해 가기 전에 한 12월에 생각날 때 한 번씩 다시 읽고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톨스토이와 함께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책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과 제 아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 아버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취향이 더 잘 맞냐 하면 저는 오히려 톨스토이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맨 아래칸에는 우리 아들이 읽었던 책들인데, 차마 버리자니 미안해서 일단은 보관은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우리 초리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안 쓰는 요가 매트에 정리를 해뒀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서재입니다. 이렇게 이 칸에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책만 다 모아놨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노무현재단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달력을 보내주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 달력은 제가 사비로 다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책 보시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책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꿈꾸는 다락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유시민 작가님이 좀 많이 읽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읽었던 책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신어서 유명해졌던 아주오 구두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아주오 구두를 만든 그 회사에서 그 청각 장애인분들이 만드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난관을 헤치고 지금까지 구두를 열심히 만들게 된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가독성도 좋고 페이지 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조국백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출간한 책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준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선물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돌리기도 했는데 좀 많은 분들 읽어보셔야 되지 않나. 미서 프레지던트는 한번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리울 때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 책 없이 열심히 잘 읽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는 우리 조국 교수님 책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조국의 벚꽃전 산책, 요것도 있고요. 조국의 시간 갈부선진국, 요거 두 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조국 교수님 정말 존경해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학자로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글쓰기로 이 어려움을 도파해 나가신다라는 게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기에 역사란 무엇인가와 유한계급론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은 분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란 무엇인가는 제가 원래 홍신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다시 구매를 해서 다시 읽었던 책이었고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가장 유명한 말이 좀 남겨진 책이잖아요.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되고, 과거에 기록되는 역사 역시도 모든 게 다 진실이지는 않지 않나요?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록되는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유한계급론은 유한계급에 대해서 이제 소스타인 베블런이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계급이야 설명하듯이 그냥 관찰하고 쓴 책 같은 책인데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가시적 소비, 뭐 가시적 여행, 가시적 여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내가 소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 왜 필요해?
없어도 돼. 이런 깨달음을 준, 저는 원래 명품가방 이런 게 좀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준 책이에요. 그냥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들의 가시적 소비나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주체성을 갖게 해준 책이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저 리베카 솔를 좋아합니다. 걷기의 인문학,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야만의 꼰대, 5월의 장미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고요. 신영복 교수님 책 가지고 있어요. 담론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신영복 교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깨달음을 주는, 성찰을 하게 해주는 교수님이신 것 같고, 신영복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책에서 하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껴서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까지만 느낀다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후위기 중요하지, 기후위기 지금 심각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느낄 게 아니라 그렇게 기후위기를 위해서 내가 뭐 재활용 사용을 줄인다거나 뭐 소고기나 이런 부분에 좀 먹는 거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발로 뛰는 행동이 중요한 걸 좀 많이 느끼게 해줬던 책이고요. 이거 유시민 작가님 책, 저 유시민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책은 정말 다 추천해요. 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장강명 작가님 책 이렇게 다 모아져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현대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 책은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제일 좀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게 한국이 싫어서일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허들이 낮아요. 그래서 시작 안 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읽은 책도 있고 읽지 않은 책도 있고 언박싱 때 소개해드린 책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뭐 장하준의 경자 레시피 소개해드린 적 있고, 공정하다는 착각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주의에 대한 책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자유론과 명상록이 있는데요. 이제 명상록은 자기계발서 대신 읽어요. 보시면 저는 자기계발서 책을 따로 읽지 않는데, 명상록은 스토아 철학에 대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그 로마 시대 오현제 중 한 분이 일기처럼 쓰신 책인데요. 자기계발서 같아요. 네, 마음을 비우는 법,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잠안 올 때 꺼내서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여기는 에세이라던가 사회과학 책들 조금 모아져 있는 책인데요.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구조적인 문제 좀 관심이 많아서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 좀 추천드리고, 착취도시 서울과 중간 착취 지옥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우리가 명합의 업체 일을 알았냐, 이거는 정말 이달의 추천책이에요. 많은 분들 읽어보시면 허들도 낮은 책이거든요.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침묵의 봄,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제가 걱정이 나라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침묵의 봄 제독으로 다시 한번 읽었고요. 레미제라블 아직도 읽어내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신랑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이 책 되게 유익하대요. 그래서 저희 신랑 다 읽고 나면 저도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 지금 잠이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유한배 기자님 책들만 이렇게 또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책장은 안방에 있는 조그만한 책장이고요. 여기에는 제가 토지의 정권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되게 재밌게 읽긴 읽었는데 너무 이야기 흐름에만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또 박경리 작가님은 진짜 우리나라의 대문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처음부터 한번 다시 좀 메모해가면서 깊이 있게 올해의 대작으로 선정해서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체게바라 책들이 있습니다. 체게바라 제가 90년대 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체게바라가 영웅이었어요. 네. 쿠바의 이제 혁명가였는데 뭐 체게바라가 그려진 티셔츠 입으신 분들도 많았고, 네, 체게바라 책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정말 멋있는 삶을 사신 분 같아요. 그리고 잘생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섹시하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라서 제가 대학 때 책들은 좀 뭐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서 좀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고로 보내거나 없어진 책들도 많은데 체게바라 책 2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 밑에는 왜 꽂혀 있는지 모르겠는 책들 몇 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책장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위주로 좀 소개해드렸고요. 독서는 책과 독자의 대화라고 합니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느껴지는 느낌이나 들리는 얘기는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좀 관심 가는 책은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좀 구독자분들만의 느낌 공유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